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점검 외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금년 3월에 들어서 상당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하락폭을 보면 이번 3월의 하락폭은 꽤나 엄청나게 하락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0년 그래프, 20년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큰 범위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죠. 2017년경부터 시작해서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3월 말의 외환 보유고는 3조 606억 달러 정도가 돼서 460억 달러가 조금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2월에도 87.8억 달러가 감소를 했으니까 연속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4월 15일 중국 중앙은행의 외환 잔고 계정을 보면 170억 위안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이 1사분기에 실제 집행한 외환은 2162억 위안 정도로서 동기 대비 10.8% 감소하였다고 했죠. 이것을 달러로 계산해 보면 312억 달러가 되고 동기 대비 12.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거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변동폭에 대한 해석으로서 중국의 자오상인항의 이코노미스트 시에야허는 3월 중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경색 국면이 발생을 했고 인민은행이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죠. 말하자면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만약 이런 말들이 모두 옳다면 아직까지는 중국의 외환 상태는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외환 사정에는 앞으로 발생할 큰 두 가지 위기가 있죠. 하나는 이번 질병 상황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감소할 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가 모두 자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게 되면은 이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위기가 있죠. 이 둘 다 모두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급속하게 줄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향후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는다고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명세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도 없고 대강의 숫자만 더듬어 봐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하나는 해외에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것이 약 2조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죠. 중국 정부 발표로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1조 9,652억 달러, 그리고 이 중에는 단기 채권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외국인 FDI 규모는 정확하진 않지만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자령 씨에 따르면 약 8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달러 자산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에 속하는 자산이죠. 그러면 자본에 속하는 자산은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런 외환을 말하죠. 이것 역시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중국이 여태까지 벌어들인 외환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채보다 3, 4천억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의 오가령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현지 부채가 이미 6,5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계산을 하면 중국은 이미 외환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이에 대한 반론은 중국이 금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자산을 보유한 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역 수지가 감소하는 것이나 외국 기업이 철수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외환 위기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 중에 첫 번째, 중국의 무역 수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15년경부터 급격히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5년간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2015년 당시부터 급격히 중국 내 자본이 탈출하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외환화가 소폭 평가절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본이 대규모로 탈출했다는 게 카일 바스의 설명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년 정도에 걸쳐서 유출된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렇게 해서 확보한 외환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무역 수지를 의미하는 중국의 경상계정 순차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3,042억 달러, 2,022억 달러, 1,951억 달러, 491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1,413억 달러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에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2019년도에는 상당히 회복이 돼서 1,423억 달러까지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경상계정 순차를 합계를 해보면 8,919억 달러입니다. 말하자면 이 5년 동안에 무역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벌어들인 외화가 8,919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카일 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저축성 금융계정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4,345억 달러가 나가고 그 다음에 4,161억 달러가 나갑니다. 2년 동안에 8,506억 달러가 유출된 거죠.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부터 외국 자산을 국내로 돌려오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기 시작해서 1,095억, 1,306억,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370억 달러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년간 비저축성 금융계정에서 유출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5,727억 달러 정도가 나갔다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계정 순차가 8,919억 달러가 늘었으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15년부터 시작했을 때 3,192억 달러가 증가를 해야 맞습니다. 2015년도의 외환 보유고는 이 그림과 같은데 계산하기 편하게 대략 3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고 2019년 말에 대략 3조 1천억 달러라고 보면 이 사이에는 거꾸로 6천억 달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5년 사이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6천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합계 9천억 달러 정도가 증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위스 은행에 1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이런 중국인들이 예금한 외환이 1조 달러를 넘는다. 이런 소문도 나오는 것이고요. 바로 며칠 전에는 시진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안부 부부장 순리준이 돌연히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흥미진진하지만 지금 중화권 매체의 보도로는 이 사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액수가 100억 위안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이 넘는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높은 사람들의 부정부패 사건 같은 게 한번 나오면 그 치부를 한 액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스위스 은행에 예금된 돈이 1조 달러를 넘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자꾸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각종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축적한 대규모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 이제 세간의 시각인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걸핏하면 해외 자산 동결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겠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반출한 사람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두 번째 리스크인 외국 기업의 철수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국 정부가 숨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외국 기업이 가져온 외환이 그 규모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타이완의 오가룡 같은 사람은 약 8천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상무부는 며칠 전에 아주 낙관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기가 좋은 곳이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중국의 낙관론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몇 개의 금융회사는 이번이 아주 중국에 배팅할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이런 의견은 소수 의견일 것입니다. 앞서 제가 중국 기업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 기업의 수지 악화가 너무 심한 겁니다. 작년에 둘 중에
하나는 적자였으니 말이죠. 그러니 금년에 대규모의 탈중국화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봐서 작년에 적자를 본 기업 정도만 탈중국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절반 정도의 기업이 탈중국을 할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들이 투자했던 돈을 가지고 나간다고만 생각해도 8천억 달러 정도의 반인 4천억 달러 정도가 중국 바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중국 정부가 이걸 지불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 총 3, 4천억 달러 정도라는 것이 이런저런 숫자나 전문가들의 견해나 모두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외환 유동성에 목을 걸 것으로 보이죠. 그러려면 수출은 더 많이 하고 수입은 더 적게 해야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유가가 사상 초유의 하락을 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의 외환 사정에는 적지 않은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세계에서 중국이 수출에 목을 메고 가능한 한 수입은 안 하려고 할 때 중국과 거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겠느냐, 여기서 의문이 좀 나오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음모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미 달러 위패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죠. 이 소문이 중화권 매체에서 여러 곳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그 소스가 전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중국인 개인 유튜버가 자기 친구한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가 중국의 화폐 발행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달러 위패를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소리 들었다는 게 이 모든 소문의 원천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 외에는 오로지 파룬궁 계열의 에포크 타임즈가 중국의 화폐 인쇄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오딩 지역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가 혼산적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못하더라, 북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앞뒤 맥락 없이 중국말을 못하는 동양 사람이 바오딩에 있는 인쇄 기업으로부터 쿤산으로 옮겨갔다는 말을 덧붙인 것, 이것이 다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문 또는 진실이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확대 재생산이 될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찾아본 중국 국가 통계에서도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비공개로 처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타 모두 긴장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